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의 개막전이 전주에서 열립니다. 대회 최대의 흥행 도시로 떠오른 전주는 축구 도시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높이게 됐습니다. 전북에는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고 1000대 기업으로 확대해도 11개밖에 없습니다. 영남이나 충청권보다도 훨씬 적은 상황입니다. 후배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제로 시킨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매매를 협박하며 번 돈은 모두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이 전주에서 개막합니다. 오는 2017년인데요. 개막전은 대회의 꽃으로 불릴 만큼 그 상징성과 파급 효과가 기대 이상입니다. 전북이 세계적인 문화 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계기로도 주목받게 됐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의 개막을 알리는 축포가 전주에서 쏘아 올려지게 됐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개최하는 월드컵 개막전은 전 세계 최대 7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개막전 도시의 항공료가 10배, 숙박료는 6배나 뛴 것으로 조사됐을 만큼 대회 최고의 상징성을 띠는 개막전을 전주가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FIFA가 2017 FIFA 언더 20 월드컵 대회 개막식과 개막전을 치를 도시로서 전주가 선정되었고 5월 20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6월 11일 결승까지 22일간 53경기가 열리는데 9개 경기 장소가 전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흥행을 보장할 국가대표팀 최대 4경기와 준결승 1경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와 잘 협조해서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간 월드컵 개막전은 개최국 수도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만 열렸습니다. 인구 67만의 전주 개막전의 배경에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그리고 K리그를 통해 확인된 축구 열기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 콘텐츠를 담아서 이제 가장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수십억 명의 세계 축구 팬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 도시 선정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만 300억 원대. 벌써부터 2002년 월드컵 감동 재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전북에 본사를 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1000대 기업으로 넓혀봐도 11개사뿐인데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만 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전북에 본사가 있는 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나마 1000대 기업으로 확대해야 11개 기업의 이름이 보입니다. 전체 1.1%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매출 2조 원의 익산 동우 화인캠이 간신히 200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타타 대우상용차가 300위권, 하림과 전주페이퍼, 전북은행이 400위권에 등재됐습니다. 이들 11개 기업의 국내 매출액 점유율은 0.3%로 열악한 전북의 산업 기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영남이나 충청권에 비해서도 전북의 상황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국내 1000대 기업의 71%는 수도권에 있고 영남권에 175개, 충청권에 71개, 호남권에는 37개에 불과했습니다. 도내 상공업계는 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보다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상공업계는 또 대기업 본사의 지방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각종 세제 지원이나 자금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가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개최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호남 제주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과 낙후 지역 우선 지원을 추진하자고 제시했습니다. 또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과감한 지원을 하고 비수도권 지역 입지 여건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농촌 빈집이 도내에 10,000채가 넘습니다.
마을의 골칫거리였는데 귀농인들의 보금자리로 재활용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의 한 농촌 마을에 있는 7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주택입니다. 수년째 아무도 살지 않던 집에 최근 벽을 황토로 칠하고 처마와 문까지 새로 고쳤습니다. 서울에서 오는 귀촌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될 예정입니다. 그냥 이렇게 고치는 게 좋아. 마을에서 사람이 살아야지. 빈집 있으면 안 좋잖아. 시세의 절반값에 임대될 이 집도 바로 얼마 전까지는 흉가나 다름없었지만 지금은 제법 지낼 만한 주택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처럼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들을 재활용해 귀농 귀촌인이나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집주인은 주택을 고치는 데 드는 700만 원을 지원받고 대신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합니다. 시골에 안 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 관리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 단가지 좋은 것이지. 현재까지 빈집 7채의 공사를 마친 전라북도는 오는 2018년까지 모두 100채를 반값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또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 다만 예산이 적다 보니 주택 개량에 드는 비용에 비해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또한 도내 빈집이 12,000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는 빈집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서해상에 최첨단 설비를 갖춘 경비함정인 태평양 13호가 취역했습니다. 각종 해양 사고는 물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비한 든든한 지킴이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로 심해져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쇠파이프가 등장하더니 해마다 부상자도 속출합니다. 도내 서해상에서만 올해 벌써 16척의 중국 어선이 적발된 상황. 해상의 치안 수요가 증가하면서 군산항의 3,000톤급 경비 군함인 태평양 13호가 취역했습니다. 군산해경에선 1,000톤, 3,000톤급 경비함에 이어 세 번째 함정으로 최첨단 위성 항법 항해 장비와 자동포 등 첨단 시설을 갖췄습니다. 현재까지 전북 해역에 대형함이 부족해서 충남 해역에 배치되어 있는 대형함을 이용을 해서 서해바다를 지키고 왔었습니다. 길이 115m, 전폭 14.2m, 아파트 4층 높이 규모의 함정으로 건조비만 568억 원이 들었습니다. 국내에선 최초로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함정으로 기동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한 번 급유로 최대 6,000마일까지 연속 운항이 가능해 출항하면 보름 정도 해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속단정도 2척에서 4척으로 늘어 더욱 신속한 구조와 단속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3,000톤급 경비함보다 규모나 기능이 훨씬 우수해졌습니다. 고속단정을 4척을 보유한다는 뜻은 중국어선 단속과 대형 사고에 대비해서 인명구조 차원에서 새로 작전에 투입된 태평양 13호가 든든한 서해 지킴이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위원회 감사에 나선 가운데 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이 감사 거부 의사를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유성엽 도당 위원장은 지난 20일 도내 의원들에게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논의 중에 평가는 부당하다며 감사 거부 의사를 밝히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중앙당은 이에 대해 해마다 실시해온 감사 거부는 당헌 당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은 전년 대비 195억 원이 증가한 1,790억 원으로 전국 4.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사업성 우수자금과 고성장 기업자금 등의 지원이 늘었는데 공단 측은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다음 달부터 내년 지원에 대한 상담에 들어갑니다. 10대 청소년이 감금된 채 절도에 가담하고 여자친구는 성매매에 내몰렸습니다. 범인들이 붙잡혔는데 또래에 가출한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18살 정복은 등 10대 3명이 집을 나와 함께 생활하던 원룸입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역시 가출 청소년이었던 14살 박모군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와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절도 등 범죄에 가담시켰습니다. 며칠 뒤에는 박군의 여자친구인 14살 박모 양을 원룸으로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이른바 사이버 포주가 된 겁니다. 해당 어플은 별다른 인증 절차가 없고 나이와 이름을 임의대로 입력할 수 있어 청소년 성매매의 통로가 됐습니다. 만남하실 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대화를 요청하는 사람들 많죠. 돈이 많이 된다는 말을 듣고 이제 저희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는 모텔 등이 아닌 성매수 남성들의 차량 안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박양에게 4차례에 걸쳐 40만 원 상당을 벌게 한 뒤 이를 가로챘습니다. 여자들 성매매를 강요를 했는데 이런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이 남자친구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성 발언에 의해서 경찰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8살 정모군을 구속하고 박모양 등 10대 2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김재원 전북지방청장을 감찰한 결과 성희롱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지만 부적절한 언행이어서 구두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25개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오늘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은 명백한 범죄인 만큼 구두 경고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엄중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지검 군산지청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난 박경철 전 익산시장의 동생 자택과 익산시 체육회 모 간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오늘 압수수색은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자택과 개인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현금과 명품 시계, 보석 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북도는 건축과 토목, 전기, 가스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들로 재난 예방 민간 예찰단을 구성했습니다. 예찰단은 위험시설을 매달 자율 점검해 민간 차원에서 재해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내일부터 축산자원의 6차 산업화 이야기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엽니다. 전시회에서는 성공한 관광형 농장 사례를 소개하고 축산의 산업화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예비 귀농인들이 일정 기간 머물며 체험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고창군에 들어섭니다. 80억 원을 들여 지어질 지원센터에는 주택과 텃밭, 습농장 등이 조성됩니다. 순창 용궐산에 도내 14번째 자연휴양림이 조성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